이쪽 방송님께서 네, 그러면은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 우리 방송 유튜브 채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사 TV의 조신사 선생님, 네,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다미 TV의 김양수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궁화 TV의 곽은경 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의 TV 모르드게 TV의 김명기 선생님 함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예술재단의 이묘한 목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도 목사님부터 이렇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비전문가로서 함께하고 있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TV 운영하고 있는 김통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대표로 참석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요. 어떤 직장에? 지금 저 IT 쪽에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부정선거에 관련해서도 좀 그런 건 좀.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도미니언하고는 상관없죠. 네, 저는 근데 그 예. 프로그래머시니까 확실히 그 이번에 우리 4.15 부정선거 예. 일어났을 때 그게 통계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게 딱 와닿던가요? 그 통계적인 거는 너무 63대 36 해가지고 네, 그런 통계적인 거는 확실히 이제 부정이다라는 네. 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기계는 항상 그 개발자 이제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대로만 동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사람이 저는 개입을 했다고 의도한 생각하시는 거고 거죠? 네. 그거는 뭐 잘못 동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01 계산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조작했다는 누군가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만들었다. 예. 만든 대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통계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사전에 그렇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명령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가능하죠. 충분히. 그거밖에 없죠, 사실. 그거밖에 없는 에러가 났다고는 볼 수 없고 에러가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날 수는 없죠. 에러가 나면 중간에 이제 멈춰야 되는 거고 이제 뭔가 완전히 다른 이상한 숫자가 나오겠죠 아마. 근데 정확히 이제 제로백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사전에 동작을 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예. 그러면 회사 동료분들은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 통계가 그렇게 어떻게 63대 36 예. 그리고 그 서울에 이거는 하여튼 63대 36 네.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서울, 인천, 경기가 다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동료들이 있는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다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부정선거가 의혹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뭐죠? 딱 하나만 더요. 천천히 하십시오. 그 뭐죠? 그 무슨 노래 프로그램이었나? 거기서 노래. 이렇게 TV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작했다고 그래서 방송 뭐였죠? 그게? 예를 들어 뮤직뱅크 같은 뮤직뱅크 비슷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뭐였죠?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미스터 미스터 트롯이 아니고 저기 원원 뭐 원해요 프로듀서 프로듀서 예.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확실히 나왔으니까 부정으로 제가 한 거라고. 그 프로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부정이 있었는지 잘. 아무튼 집계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전산 조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오늘도 있는데 뭐 이낙연 씨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사면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것도 그렇죠. 한번 나눠보고요. 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 셀트리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예, 이거는 그러면 이따가 제가 네. 요 부분 얘기할 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수처장 요번에 김진욱 씨가 선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볼까요? 뭐 다룰 수 있는 건 다 다루면 됩니다. 예. 시간이 되는 대로. 예. 네.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면 좋겠다. 아, 시간을 정해놓고요. 시간을 정해도 어차피 시간대로 안 됩니다. 정해는 놓죠 뭐. 예. 네. 1시까지 끝내. 네, 정해는 예. 네. 어떻게 1시까지 끝내는 걸로? 네. 너무 길면 또 그런가요? 네. 1시까지요? 네, 1시까지 최대한 맞춰보도록 최대 한번 하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부정선거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한번 예, 또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요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지금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2.5단계를 2주 연장시켰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거,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강타했는데 뭐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몇 명, 그냥 제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그냥 구멍가게도 가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제가 또 미용실도 가고 물어보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3단계로 올려가지고 일주일만 아주 그냥 뜨겁고 빡세게 일주일만 딱 쉬고 그 다음에 다 그냥 이거 다 해제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5단계를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끄니까 다들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단계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 3단계에서 없죠. 지나면 없죠. 또 4단계, 5단계 넘어가지요 그게. 아니 이게 3단계, 2.5단계나 3단계 그 이상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없죠. 없죠. 없는데 이제 하지만 제로입니다. 2.5단계가 되면 일단 2.5단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지하철 자체도 그렇고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문 열기도 싫은 거예요, 사실은. 예, 문 여나 안 여나 똑같은데 그냥 집에서 차라리 그냥 일주일 동안 쉬는 게 난데 경쟁 업체들이 열기 때문에 안 열 수가 어쩔 수 없이 없다고. 연다. 네, 어쩔 수 없.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냥 다 지친 거예요. 2.5단계 계속 2주, 3주 끄는 게 지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뭐 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문재인 내려오면 끝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3단계 할 필요 없이 그냥 문재인 내려오면 끝날 것, 바로 끝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저희 아들은 마트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3단계가 되면 직원들을 반으로 다 줄여야 됩니다. 아 3단계가 되면 직원들을 반으로 다 반으로 줄여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장사가 안 돼서 예. 직원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3단계가 하면은 그 그럴 소상공이나 거예요. 이런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더 죽을 거예요. 지금보다. 완전히 지금도 그냥 아수라장이 그렇고 되는 거죠. 직원들까지 굉장히 많은 더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3단계를 못 올리는 예, 그래서 거죠. 못 올리는 못 거예요. 올리죠. 역풍 네. 불릴까봐 그래요. 역풍 그러니까 불까봐. 계속 예. 2.5단계를 네, 맞아요. 또 2주간 네. 연장을 했는데 예. 사실은 3단계를 올려서 우리 예. 입장에서는 예. 해서 물론 고통은 따르겠지만 당연히 3단계 올려가지고 예. 중도 입장이나 특히 이제 이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을 다 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바로 드러날 수 있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검사 수를 늘리면은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줄이면 안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8.15 이후부터 저기 검사를 많이 늘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검사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검사 수가 얼마를 그렇죠. 검사했는데 거기서 몇 명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통계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통계가 없이 그냥 몇 명 나온 것만 맨날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죠. 하루에 뭐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이거죠. 없는 건데. 검사 수를 얼마나 해가지고 1,000명이 넘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야 국민들한테 되는데. 유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시켜가지고 그렇죠. 자진해서 지금 현재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거든요. 예. 거기서 나오는 그 이 양성 반응자들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건 또 문재인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예.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니까요. 네. 아 그런데 그 동안에 우한폐렴 이렇게 걸렸던 저기 양성인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몇만 명이잖아요. 예. 그 우한폐렴이 정말 심하다면 그 중에 반이 확진돼서 뭐 저기 지금도 앓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막 이랬으면 저희들이 막 믿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물론 뭐 지금도 한 900명이 돌아가시긴 했어요. 네. 근데 그 900명도 우한폐렴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네. 봅니다. 웬만하면 다 70세, 80세 이상 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기저질환이 환자.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다 이용을 해 먹었는데 이제 끝이 안 보이니까 네. 저는 이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일단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예.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저도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다른 분들이 강의한 거 의사분들이 요거 조금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전염력이 70% 정도 높아진 것 같다.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고 같다. 그리고 유아 전염력도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치명력에 대해서는 치명력이 강해진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 지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최근에 개발된 항체 치료제 요게 있고 그리고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발돼서 나온 게 요게 혹시 효과를 발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요게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잖아요. 요게 우리 세포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전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 스파이크 단백질에 여기에 이제 변이가 생긴 건데 요 스파이크 단백질 여기 삐죽삐죽한 거 여기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항체의 역할이 항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요 스파이크에 달라붙어서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항체라 그러더라고요. 항체가 스파이크에 달라붙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요 스파이크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항체 치료제가 이제 더 이상 스파이크에 이제 달라붙지 못하게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를 하셨어요. 예. 중요한 거를 아직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 국민들을 위해서 예. 어떤 준비를 하지도 네.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요게 아니야? 혹시 문제가 될까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항체 치료제하고 변이된 예, 백신 요게 변이가 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말을 듣지 않게 될까봐 요게 두려운 건데 요것도 뭐 밝혀진 거 없어요. 예, 그냥 지금 전혀 밝혀진 건 없고 뭐 좀 변이가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항체 치료제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백신도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요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인데 제가 여기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원래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면은 세대를 한 100세대 이상 거듭을 해도 치명력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치명력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지난 6월 이후로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프랑스의 디디에 하울이라는 박사가 직접 한 말이에요. 3월에서 6월달에 유행했던 바이러스하고 지금 현재 돌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르다.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서 6월에 유행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왜 죽어나갔냐면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폐혈증이 일어나가지고 폐혈증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나타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젊은 사람도 죽어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폐혈증 증상,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은 바이러스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예, 이게 팩트예요. 근데 요거를 언론들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의료계에서도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건 안 나타났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이 지금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 이낙연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위기에 몰리니까.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여권의 친문 진영에서는 좀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낙연이가 문재인하고 합의를 해서 박근혜, 이명박 사면론을 언급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언급한 건지, 요거 한번 생각해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예. 상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상의를 했겠죠. 그동안에 두세 차례 문재인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하고 합의를 해서 이낙연이가 사면론을 얘기한 거면은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뻔해요. 문재인이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론을 이제 먼저 여권에서 이거를 내던짐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잡고, 예? 그리고 보수 진영도 분열시키고, 그거와 함께 네. 예, 보수 진영 분열시키고,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리함으로써 문재인의 레임덕을 최대한 늦게까지 끌겠다. 예, 레임덕 발생하는 시기를 늦게까지 끌겠다.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당연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근데 만약에 이낙연이가 지 혼자 단독 결정해서 이거를 말한 거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이낙연. 예. 혼자 단독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단독적으로 지가 이렇게 치고 나갈 인물이 못 된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요 시나리오라면은 이낙연이 왜 그랬을까? 요거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이낙연이 왜 단독 결정으로 사면론을 언급했을까? 자, 문재인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문재인이 김종인, 김무성 측하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낙연이 봤을 때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가 먼저 던진 거야. 예?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윤석열이 뜨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이 그럼 윤석열 지지율도 끄잡아내릴 수가 있고, 왜냐면 윤석열파, 박근혜파, 이명박파 이렇게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은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재인과 윤석열 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도 대권에 막 굉장히 자기 관심을 아유, 관심 있죠, 이낙연.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문재인으로서는 이낙연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뭐 자기 덕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그 핑계 삼아서 이낙연을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 위기를 극복을 하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버 이제 그 선생님 조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합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그죠? 이낙연이가 단독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위인도 못 될 거니와 그런 위인이 안 되죠. 예. 그런 너를 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뭐 위인이 문재인도 아니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건 분명히 그것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뒤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 맞아요. 그럼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재인을 목을 쥐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상황이 아시잖아요, 문재인. 예. 머리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알고 있죠. 어쨌든 확실한 거는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해서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이 사면론 얘기가 나온 거다, 그죠? 네네. 그건 근데 확실하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면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최장기간이에요. 예, 최장기간. 이거는 뭐 사면이 아니라 좀 있으면 풀려나는데. 제가요. 그다음에 사면이라는 얘기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 사면 문제 석방. 무죄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문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가서 사면이 아닙니다. 당연한 무죄 석방이죠. 그러니까 제 조신사님 말씀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나올 수 있는데도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밝혀서 나오려고 하는데 사면한다. 문재인에서 사면으로 해가지고 몰고 죄가 마치 사면해주는 것처럼 프레임으로 사면은 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는 그렇죠. 제가 많은데 이 대화가 뜨겁네요, 되게. 예, 특별히 자기 용서해 주는 것처럼 좋습니다. 예. 아주 사악한 것들이잖아요. 사악한 거죠, 진짜. 예, 정말 사악한 것들. 이렇게 되면은 사면이라는 결론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알고서 나오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까요? 안 나오시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안 나온다고. 지금 그 소신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 벌써 집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는데 어떻게 안 제 나와요? 생각은요. 자, 이게 안 나오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고 나오실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나올 수밖에 설마 없죠. 안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강제로 아니 끌려가 네 노는데 발로 어떻게 할 무죄 거예요? 석방돼서 네 발로 그 교도소 문을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이 나오시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라도 이만큼 산사년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사면하면 그러니까요. 저도 안 나와. 우리 버텨요. 대부분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살아가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우 정말 아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원래는 대부분의- 토론이 그래요. 자, 우리 대부분의 박근혜 대통령을 한 사랑하고- 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 시민들께서는 애국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하고 감옥에 계셨으면 좋겠죠. 예?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지만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이 추운 날에 허리도 아프고 이게 척추도 목도 아프시고 뭐 그런. 아니요 석방이 되면 있고 계시고 싶어도 무죄 못 있는 석방이 데니까요. 그 병원에 이것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병-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고 나오더라도 너무 충격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한번 예. 네네네. 저는 나오리라 보고. 저는 우리 조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사면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것은 안 저들의 되죠. 프레임에 그럼요. 예. 우리적인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적인 체제 수호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용어를 우리 써야 된다고. 어떤 용어로 쓰면 적절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무죄 석방. 무죄석방이라는 무죄 석방. 그렇죠. 당연히 무죄 그렇게 석방이에요. 써야 되고 어쨌든 저들은 지금 무슨 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광 목사님이나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 이용- 공로에 따라서 지금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프레임에 그럼 박 대통령이 동의할까? 저는 동의 안 하는 거 봐요. 네, 절대 동의 안 하십니다. 저는 이제 네,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까지 이 재판을 끌고 나가는 것도 결국은 이 권력에 굴종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저들은 그와 관계없이 헌법 통치자로서 권한에 의해서 사면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로 봐요. 네, 절대 동의하지 박근혜 않습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 수 있느냐? 머물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청와대 사에 가다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잡아갔어요. 종로 경찰 유치장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갔어요.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났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조사를 해야 된대. 조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 없다. 갑자기 호텔에 들어오니까 좀 잠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잠잘 때는 건드리지 마라. CCTV 돌아가고 있거든요. 건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 밤을 새웠어요. 그럼 나는 잤어요. 정말 편하게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된대. 담당 팀장이 자기도 퇴근해야 되고 목사님 좀 조사해야 되는데 관심 없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아예 대답도 안 하고 나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좀 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간다.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이러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뒤 정도 지났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잡아올 때는 언제고 나가라 할 때 언제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그 앞에 형사과장에서 어이! 형사과장! 이리 와봐! 서장! 이러면서 이제 호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넘게 나가라 그랬는데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 목사님 한 분이 면회를 와 있었어요. 몇 분이. 그래가지고 본래는 최장사리 안에 못 들려보내요. 그런데 문을 열게 그 어르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존중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문제를
저들의 뭐 언전도 아니고 저들이 완전히 도둑놈들인데 강도들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우파 쪽에서 우리 애국시대가 얘기할 때는 끊임없이 용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마음의 가치 그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저들은 끊임없이 교란해가지고 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정광무사님 지금 무죄 석방 그것도 큰 틀에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막 판사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농구라고 봐요. 네네. 네. 저기 무죄 석방 이거는 그 사면이 아니라 무죄 석방이다. 좀 100% 동의하고요. 제가 반대 의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왜냐면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인간은 참 연약하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제가 이걸 항상 느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믿지 않, 100% 믿지는 않는다. 지지하는 사람은 정치인도 중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믿지 않는다. 이제 이런 좀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여자분이시고 육체가 약하단 말이에요. 남자보다는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자 이거 그 문재인이가 이거 그 사면 석방하기 전에 당연히 접촉을 하겠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접촉할 거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접촉할 것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연약한 여자고 그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면론을 저는 받고 나오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래도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그래도 저는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다는 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예. 근데 그러나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사전에 계속 접촉은 해요. 근데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년을 계신 거거든요.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벌써 나오셨어요.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시지 않고 계속 안 나오신 거거든요. 재판이 아직 끝이 종결이 근데 안 돼가지고요. 근데 그런 걸 하시지 않고 걔들이 이제 사면이라는 조건으로 내보내시면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원치 않아도 나오시는데 그 대신 이제 뭐 병원으로 가신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또 어떤 작전을 또 세우시겠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자기들 그 행정법에 아마 그런 선례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마 그런 상황까지도 저는 저 박근혜 대통령의 심승으로 봐서 이때까지 왜냐하면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저들이 그런데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분이 어떤 큰 지지율을 얻고 어떤 명분을 얻도록 그렇게 처리를 안 할 거예요. 문재인이가 절대 그렇게 사악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처리를 안 할 그렇게는 겁니다. 아마 안 할 거예요. 문재인도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 MB하고 저 박근혜 대통령의 심승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MB는 바로 나왔다면 바로 타요.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분 지지하는 재산 주면 내보내줄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줘.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협상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박 대통령. 근데 우리의 마음이 빨리 나오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바라는 마음이지만 근데 아니요 지금 그런 거보다 소위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나오셔야 되는 게 병원에 출당한 게 108번인 거 아세요? 네. 아시죠? 우리 내일 찍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108번이나 병원을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어떤지는 그걸로 다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이거는 지금 누가 옳다 말다가 아니고 한 사람의 사랑을 봤을 때 무죄인 사람이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맞아. 한 사람은 우리 당연히 우파들은 나오셔야죠. 그렇게 얼마나 해서 지금 나오면 고통 된다고 속에 하지만 계시겠습니까? 좌파들은 그렇게 인정 안 그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 기자들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유를 불문하고 중요한 무조건 거는 나오셨으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좀 맞아요. 있어서 어떻게 명분을 우리가 얻고 나오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맞아요. 문재인이 절대 명분을 얻게 놔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영웅이 돼서 나오면은 자기 권력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네 촛불 정권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게 문재인 촛불 정권의 부당성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 예, 사면 예, 얘기가 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태까지 사면했으면 벌써 했지. 지금 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궁지에 반증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 궁지에 문재인 몰리는 정권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안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압력을 넣은 거겠죠. 우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 아닐까? 그렇죠. 자기도 맞아. 감방에 가야 자기가 이제, 되니까 감방에 감방에 갈 가야 때 되는데 자기도 사면을 받아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딱 그거예요. 그거 딱 그거예요. 딱 그럴 수도 그거예요. 있죠. 저도 사면해 달라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안 됩니다. 이 나라를 근데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김종인은 정말 너무 내가 봐도 너무 나이가 저보다 훨씬 할아버지시지만 제가 너무 꼴보기 싫다. 아니 치매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치매래도. 진짜 너무 사악하고 악마야 악마. 나쁜 놈이요. 네, 아 정말 김종인은 악마야. 이름도 부르지 말고 정말 악마야. 나쁜 사람이에요. 문재인을 세운 게 김종인인데. 김종인은 진짜 악마야 아주. 진짜. 아주 문재인, 고른 김종인. 김종인 씨가 김종인은 고른 인간이 듯이 아니야. 죽여야 돼.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그 초대 대법원장 저 초대 대법원장 손자란 말이에요. 친손자. 김병로구나. 김병로 대법원장. 그래서 저는 김병로 대법원장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어느 나중에 보니까 김병로 대법원장의 손자라는 거예요. 친손자. 예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참 힘들어. 예. 그 집안도 호적에서 예, 파내야죠. 완전히 그 엘리트 집안이죠. 그 집안도 호적에서 파내야죠. 그런 네, 그래서 얘네들의 구속을. 요 안철수 씨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제 나오는데 넘어간 건가요? 예예 이제 잘 넘어갔는데 한 시까지 지금 아이고 23분 남았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해야 제가 지금 한마디만 예예 할게요. 예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큰 저들의 전략 프레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전체 큰 덩어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박 대통령이나 MB나 그야말로 정치적인 탄압을 해서 그 희생된 케이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된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빨리 그 자유함을 누리고 적각 석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 대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그 쪽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도에서 우리가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다 죽는 저들의 권력의 영속화에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정광 목사님 석방될 때부터 그 전날 내가 우리 뉴올프레스님 보고 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석방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사법부가 지금 압박을 당하니까 그들이 살기 위한 측면에서 판사들은 똑같은 그 어떤 사실이 있어도 그냥 무죄로 얼마든지 판결문을 써낼 수 있고 유죄로 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안도 법률가가 사법시험 붙고 다 했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거 판사가 또 주장하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의고 바름을 알고 계시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그물 속에서 내 죽다이 타협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제 아래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큰 예 그럼요. 예예 맞습니다. 그래도 예, 예. 일단 석방을 하면 대통령이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저는 말려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잠깐 얘기해요. 젊은 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일단 주위의 친구들은 투표도 예. 박근혜 대통령님 그럼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군대 있을 때 제가 투표를 했었는데 그래요? 나이가 어느 정도 가만히 된 1번을 이제 찍었었죠 그때. 그렇죠. 그 젊은 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못을 해서 들어간지 않은 분들이 많고 대부분 그렇죠. 예,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
죄목으로 지금 구속이 됐다는 걸 잘 모르세요? 몰라요. 한 네, 제가 봤을 때 한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모르죠. 그러한 것에 대해 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0대, 30대 젊은 층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완전히 진짜 언론에 휘둘리지 않았나. 예, 그 2017년도에 있는 그 뭐 촛불 들고 나가서 네. 사실 저도 좀 휘둘렸었고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뭔가 언론이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에 완전히 그게 너무 컸죠. 젖어들어가지고. 최순실 그 프레임이 너무 컸어요. 네, 저도 이제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는 또 어때요?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와, 벌써. 어제 이제 그래요? 제가 이게 잠시 이제 오랜만에 게임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6명이 같은 방에 들어왔거든요. 네. 6명이 다 같이 문재인 욕을 팀전한데. 네, 2.5단계를 2주 연장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게임이 아니고 문재인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막좀 얘기하다가 게임상에서 적이 문재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게임상에서 모두 적이 문재인이다. 제가 제작하는 캐릭터가 막 죽어가는데도 예. 채팅만 하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이 나쁘다. 게임은 신경 쓰지 않고 네, 신경 쓰지 않고. 문재인 욕하기에 바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만큼 이제 점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난 데보다는 좀 문재인의 어떤 잘못을 이제 깨닫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좀 느껴지고 좀 피부로 좀 느껴지세요? 예, 어제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2.5단계 2주 연장 이러면서 네, 그러길래 이제 저 게임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에 좀 해봤는데 어떤 거 하셨어요? 삼국지요. 삼국지. 진짜 삼국지 거기 보면은 뭐 간우 장비 나와서 그 무력하고 진약하고 나오잖아요. 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옛날 건데 초창기 건데 아마 이 정권 끝나면은 조국,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해가지고 다 게임 캐릭터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한강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그거 진짜 게임 개발하면 그런 게임 나오면은 네. 아예 안 볼 거예요. 또 봐요. 예. 아니 저를 조지는 거로 네. 막 칼로 돌지고 막 이렇게 죽이는 거. 지금 이제 젊은이 대깨문들이 대깨탈을 한답니다. 대깨탈? 대깨탈가 뭔가요? 대깨문에서 대깨탈은 대깨문 탈출한다. 대깨탈. 그래서 젊은 청년이 삼보일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삼보일배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옳았다. 자기가 정말 죄송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저로서 정말 석고대죄한다면서 인덕원에서 서울구치소 앞까지 한 번도 허투루짐 없이 3시간을 장시간을 삼보일배를 하면서 가는데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 젊은 청년이 자기가 촛불 시위도 나가고 다 했던 대깨문이었는데 이제는 대깨탈이다라고 나와서 삼보일배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어머님들 혹시 미용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얘기해 보시면은 네, 문재인이 잘못하고 어떻습니까? 있대요. 미장원에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가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지지율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 40 몇 프로. 그렇죠. 여전히 뭐 36%, 37%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친척들의 대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문재인 그 지지율이 다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전라도 쪽만 조사하는 건지. 선거도 부정선거하는데 조작이겠죠. 조작이죠. 아니요, 공무원들만 다 조사할 수도 있죠. 공무원들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을 갔었어요. 네네. 제가 질문을 하셔서 예.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됐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을 느낀 게 뭐냐면 네. 그 미용실을 한 2달에 한 번은 가거든요. 네. 근데 갈 때마다 그 미용실 원장님이 JTBC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연합뉴스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깥쪽 그런 성향을 가진 원장님이 섰는데 이번 저번 주에 미용실 갔었을 때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대화 중에 저 언론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런지씨 이게 한번 운을 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부정선거 미국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비치는 거 보고 이제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도 미용실도 5명이 모이면 그렇죠. 오히려 지나가다가도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원장님도 상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나 이제 치명타들이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에 벌써 작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예. 미용실은 워낙 많은 다양한 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들이나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완전히 저쪽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거의 이 현실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예. 이게 좀 반전이 일반 시민들 가운데 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미용실 원장님들이 이제 여자분들 아주머니 분들이 미용실 원장님들이 대부분 약간 좌파 성향이시고 약간 문재인을 좋아하는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도 약간 좀 그런 분이 미용실 아 제가 어제 머리 깎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동안 계속 문재인을 이제 좋아하는 이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어제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짜증내면서 아 이쪽보다는 게 이제 너무 짜증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총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박근혜를 좋아하는 것보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선일보가 신문 몇 군데서 그 여론조사 이거를 했는데 문재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었대요. 54%가 56%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그렇죠. 더 많이 네, 늘어나는 그럼요. 네, 이게 맞는 것 맞죠. 같아요. 네. 우리 저번에 지방선거 4.15 때도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조국도 있지만 그때 미래통합당이 더 꼴보기 싫어서 차라리 조국이 낫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같은 정서적인 상태인 거죠. 이제 진작이보다는 그렇죠. 이제 더 꼴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적당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 표현이 맞습니다. 안철수 나오시는 건가요? 이제 안철수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철수가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1위예요. 안철수 26.2%. 서울시장 후보에서 1위인가요? 예. 박영선 11.6%, 나경원 10.7%. 예매네요. 지금 현재는 요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안철수가 일단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이 갖고 있어야 될 시각, 요 문제하고. 근데 안철수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철수가. 왜냐면은 그 이낙연이가 요 정치적 수를 두고 이제 야권 보수 쪽을 분열시키고 자기네들이 서울시장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면론을 꺼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는 별로 이거 안 좋아한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그러나 안철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먼저 근데 우리 안철수는 또 언제 철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먼저 조 선생님, 조인선 선생님 먼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또 네.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문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었는데 물론 안철수도 지금 우파 보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부와 대적하고 싸우려면 이제는 과거를 서로 묻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권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우리 주권을 갖고 온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사과를 받든지 그 다음 후차적인 문제지. 지금 또 우파 내에서도 과거를 가지고 영역해가지고 과오를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이래서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분명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일단은 대세가 그렇다면은 안철수를 밀어줘야 된다고. 그렇다면은 안철수가 박근혜 사면론을 지금 좀 안 좋아하잖아요. 요거 안철수는 그러면 요 사면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안철수가 아주 바깥으로 확실하게 이거 사면론 갖고 안 된다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낯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물론 그렇죠. 갖다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거기 안철수 얘기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니네들이 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사면론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어떤 생각은 있겠지만 실제로 저도 똑같아요. 지금 사면론 나온 거는 문재인 네임덕보다는
아까 저쪽 계신 분이 문재인 뒤에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갖고 오려면 지금에서 이낙연을 시켜가지고 사면 문제를 거론을 시켜라. 그래서 우판에 분열을 조장하고 또 우판에서 또 지금 현재 나경원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분열을 조장을 해서 아마 재보궐선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다고 봐. 지금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합치면은 30% 후반대를 지금 접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열시키면 안 되고 합쳐야 되거든요. 그럼요. 합쳐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차피 이 서울시장이 나오면은 대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안철수 나 이제 서울시장 될 테니까 그 대신 대선은 국민의힘 밀어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 내지 마라.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를 내야 돼요. 또 이렇게 나면은 또 분열 가요. 그 아주 좋은 시나리오라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계속 지금 저해하고 있는 게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이 김종인을 빨리 내려놓게. 김종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김종인이가 저해. 계속 저지하고 있다고요? 안철수하고 통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느냐? 안철수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제 와서 본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이 우파 보수의 적은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빨리 내려오게끔 만들어요. 그거를 어디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김종인 내려오는 거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김무성이가 예. 백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김종인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삼고초록까지 한 거거든요. 네. 이건 뭐 제 시그널인데 실제적으로 시민단체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일단은 이 우파 보수 내에서는 김종인을 빨리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배경이 김무성이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이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무조건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부산시장부터 그럼요. 서울시장부터 해서 다 가져와야 되고 특히 서울시장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져와야죠. 아니 둘 다 가져와야 됩니다. 네, 다 가져와야 되죠. 다 가져와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마저 실패한다. 그러면 내년 대선 기대할 수가 또 없는 그래서 거잖아요. 과거는 묻지 말고 일단은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부산은 거의 부정선거가 없다면 부산은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은주. 근데 부산은 누가 돼도 저희는 이현주? 된다고 생각해요. 이현주. 근데 이제 이현주보다 이건 또 다시 또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부정선거 상태에서는 부산시장이나 보궐선거나 서울시장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 가져온다고 저는 물론 생각해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지율이 그럼 아주 우리 큰 지지율. 격차로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가 있으면 함부로 또 조작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대놓고 조작하기 쉽지 않죠. 저는 부산은 좀 안전적으로 봐요. 근데 부산은요? 서울은 아직은 5대5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5대5로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이 서울은 조금 이제 그 XX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통령 사면 문제 가지고 거론까지 됐으면 우파에서 분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거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약에 우리는 이제 무죄 석방인데 그쪽에서는 사면을 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공화당 쪽에서도 들고 일어나겠죠. 또 중심으로. 그럼 또 후보 낼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문제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파려하는 사람들이 잠잠해져야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인 선언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안 하셔도 직결은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죠. 다른 대통령이 좀 몰입애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후보 내지 말라고 아주 결단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 사면에서 나오면은 출마를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임기 장기 남았잖아. 자녀 임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지금 대통령 거기도 사면을 하면 가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무죄 석방이든 사면을 해서 아마 대통령은 이게 안 되고 나오시면은
본인이 출마를 또 할 수 있는지. 아니 이제 저는 가능할걸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네. 가능하죠. 대통령은 안 돼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니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가능한- 근데 예, 그걸 아마 가능하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법적으로 아직 제가 대통령은 안 되고. 잘 대통령은 몰랐어요. 안 되고. 대통령은 안 되고.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아 대통령은 안 돼. 법이 대통령은 안 됩니다. 아니. 한 번밖에 안 돼. 한 번만 이렇게 연해서 한다는 연임이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안 되는 되죠. 거지. 대선을 해서 하면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연임은 안 되는데 그렇죠. 2번, 3번은 나올 수 있다는 아, 거죠. 그래요? 아니요. 네? 그러지 연임을 않아요. 안 되는 되는 거라니까 나이 한번 그 찾아보시죠. 헌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다시 공부해야 네. 되겠네. 아 그런 사람이 아니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서울시장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아니 그렇지 안 안 하세요. 하시는데 이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본 거죠. 예. 뭐 그것도 괜찮은 시나리오. 아 근데 한간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겨가지고 대선에 대해서 예예예.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셔가지고 자녀 임기 채워야 된다는 얘기도 아 그렇죠. 하셔야죠. 자녀들은 반드시 채워야죠. 아니 자녀 임기에다가 왜 그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태까지 못했던 거 자녀 임기에다가 그 플러스해서 해줘야죠.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네. 안철수가 저는 좀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 이거 좀 지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철수 우리가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자 대통령 안 나오고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인정해줘야 되고 자 지금 서울 시민들 대부분 생각이 보수 지지하기 싫은데 문재인은 꼴보기 싫고 보수는 지지하기 싫고 근데 그 입맛에 중간에서 안철수가 딱 입맛에 맞는 거예요 지금 서울 근데 시민들 입맛이. 이 정권이 근데 안철수가 어쨌든 야권으로 나오겠다고 하니 대통령 안 나오고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고 하니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물론이죠. 아니, 저기 이 정권이 출범하게 된 이 2대 장본인이 김종인이하고 안철수인데 안철수는 절대 서울시장도 나오면 안 되고 나와도 안 돼. 그냥 교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건 좀 발언을 그러진 않는데. 즐겨올게요. 그럼 보수에서 누가 서울시장 지금 이 안철수는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믿어서는 반대하시는 결코 안 분도 계세요. 돼요. 그 사람은 네, 반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저는 안철수가 절대 믿어서는 안 시장으로 됩니다.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도 네. 서울시장을 누굴 밀어주는 분탕질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결국에는 맞아요? 참. 혹시 TV를 보고 이게 마스크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마스크? 아니에요. 아니야. 아 또 경찰이 왔다 그래서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근데 왔다 예배가 그랬는데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는 아마 다른 이유로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경찰이 많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토론 중인데 잠깐만 일단 제가 한번 먼저 나가 보고. 아니 그냥 우리 그냥 하시죠. 마스크 끼세요. 마스크. 아니 괜찮아요. 그건 아니 제 댓글에 지금 김민수라는 분께서 국민의힘 정로 김민수인데 이분이 서울시장에 보궐선거 후보자로 본인이 경선에 출마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예비 후보자에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굳이 안철수를 우리가 지지할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네, 삼위의 나오면 일이 지지는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안철수 지금 넘어가시죠. 예, 근데 안철수 지금 넘어가시죠. 아니 근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요. 아니 네. 지금 뒤에 것도 많고 시간이 얼마 없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 넘어가자는 네, 거예요. 철수는 이거는 철수합니다. 철수. 다 각자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상황들을 보고. 아 그럼 다음은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혁명은 2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표를 모을 수 있는 거는 힘을 합쳐서 모으고 그 다음에 잘못과 잘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처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려내야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다 분열해가지고 진 거잖아요. 사실 보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열 때문에. 셀트리온 여기서. 지금 남은 주제가 셀트리온 그리고 공수처장 네, 김진욱 씨 요번에 새로 뽑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요거는 마지막에
요거는 마지막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셀트리온 문제하고 공수처장 김진욱 씨 요 문제가 있는데 요거 다 다뤄볼까요? 아니면은 뭐만 다룰까요? 공수처장은 네. 자기들이 뭐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맛대로 할 거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한테 반기를 든다고 그러던데요. 오히려 아, 이 사람이 그런데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찍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제2의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죠. 된다고 그러니까 공수처에 들어갔는데 범대로 하다 보니까 문재인한테 지금 반기를 그죠?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완패했습니다. 네네. 예, 그럼으로써 추미애가 원래 법무부에서 공수처장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추미애가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완패하면서 추미애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미애가 어쨌든 법무부에서 공수처장을 거의 사실상 추천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씨가 이번에 공수처장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문재인 쪽에서 계획했던 거는 법무부에서 추천한 인물로 하려고 했는데 추미애가 워낙 인기가 없고 요번에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게 힘들게 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씨가 요번에 공수처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 원했던 인물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 문재인이 원했던 인물이 잘된 아니고 얘기네. 요것도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이 공수처 때문에 쟤네들이 아마 1루, 2호, 3호 쟤네들이 들어갈 거예요. 네. 절대 윤석열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하만의 장대가 나오잖아요. 아, 저도 그거 맞습니다. 예, 하만의 장대가 모르드기를 달라고 그거 좀 하만의 설명을 해주세요. 장대를 준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이 지금 너무 비슷해요. 지금 우파에 있는 정치인들 다 잡아넣으려고 반대 세력도 잡아넣으려고 큰 하만의 장대 같은 거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이 달릴 거거든요. 문재인 추종자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갈 분위기가 느껴져요. 네. 계속 그렇게 나와요. 아니 김진욱 씨가 대구 출신이고요. 저쪽 좌파 이런 쪽하고 전혀 지금까지 연관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이 된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완패하면서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씨가 공수처장이 됐다. 야 이거 하나님 보호하사. 이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표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센트리올도 조금 좀 좀 얘기할까요 그러면? 자 센트리온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셀트리온 요 치료제 요게 그 항체 치료제거든요. 요거를 긴급 승인 신청한 이후에 갑자기 셀트리온의 회장 서정진 씨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현재 셀트리온 시가 그 주식 가격이 35만 9천 원이에요. 35만 9천 원이요? 35만 9천 한 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식은 어딘가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이 48조 5천억 원. 셀트리온이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코스피에서 6위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량주 요거, 그리고 우선주 그리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이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LG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셀트리온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뭐 네이버, 카카오 다음 요거보다 지금 더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다 부추긴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죠. 예. 이게 그러니까 2017년 전에는
10만 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35만 9천 원까지 뜬 거예요. 와. 엄청나죠? 지금 이게 경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 지금 아실런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김두관 그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국회 토론에서 무슨 내용을 했냐면 상속세, 증여세를 4억 한에서 맞추고 4억 이상을 넘어가면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아, 그게 아 나왔어요. 진짜요? 예. 그게 발의 이거 완전 되기 공산주의법이에요 지금. 오래됐어요. 작년. 예. 아 이거 아직 발의는 안 됐죠? 발의는 안 되는데 안 됐죠. 상정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상속세 이거 말이 안 4억 이상은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정 다 거의 상속세, 아, 발의될 거라고요? 상속세, 증여세가 말이 안 되는 4억 이상 넘어가면은 4억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돈은 거기다 국민 자산금으로 해가지고 국민 자산세 뭐 해가지고 환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공산국가 선언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아니, 이 이미 공산국가죠. 그동안 모든 게 다 공산국가 돼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이렇게 했는데 4억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하나만 증여해도 20억이에요. 그러면 15억이에요. 응. 그러면 4억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지네들이 신경을 나라에서 없애자.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들 거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털도 안 지금? 뽑고 그냥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 더두마당 이 빨갱이들부터 먼저 화낼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100년 후회하고.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몰라요. 지금 주식만 계속 올라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허수만 올리고 있고 국민들 재산은 지금 호시탐탐 노려서 지금 뺏으려고 그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 그러니까 연소득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의 제가 세금을요 42%에서 45%로 올린다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42% 올렸거든요. 42%가 됐는데 거기서 내년에 3% 더 올려서 45%를 만들겠대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하고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연수독 10억이라 그래도요. 걔네들 그러면은 이제 연수독 10억 되는 사람 우리나라 5% 안에 그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 오징어 짜듯이 마른 오징어 짜듯이 다 짜내가지고 없으면 이제 중산층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 내리면 이제 맞습니다. 네, 중산층까지 내려가지고 세금 다 긁어낼 거예요.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러면은 없으면은 이제 중산층까지 내려가지고 지금 소득세에 42% 45% 말이 되냐고요. 반을 가져가는 말이 안 거예요.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세상에 그런 생각을 어려운 할 것 수가 같지만 제약회사 웬만한 중견당 그렇죠. 10억 다 돼요. 아, 그럼요. 이게 그 소득세에 42% 45% 때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일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자본 있는 사람들이요 다 회의를 하고 삼성까지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삼성도 지금 베트남인가 가려고 지금 본사 옮기려고 지금 거의 수습 받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기술 있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외국 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없는 사람만 네. 남아서 이제 네, 공산국가가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청년들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안간힘 쓰고 하는데 대출 다 막아놔서 대출 안 되죠. 그 안간힘 써가지고 집을 샀다 그래도 나중에 자식 낳고 물려주려고 그래도 4억 이상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네면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돈을요 은행에 저금 안 하고 다 숨겨요. 지하 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예금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재산이 탄로나면 그 이상 되는 거는 나라에서 다 보고 다 뺏겠다는 거니까. 그럼 그 돈이 엄청나게 돈이 지금 많이 풀었는데도 그 돈들이 다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5만 원권이 없죠. 없어요. 5만 원 원권은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현금 인출계에서도 요즘 계속 없다고 그러나 없다고 나와요. 아 그래요? 5만 원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다 숨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저번에 대표님이 맞아. 얘기했죠. 목사님도 얘기했고 화폐개혁. 예. 조만간 상반기 이후에는 화폐개혁. 그렇죠. 그 숨어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나옵니다. 화폐 개혁을 하겠죠. 지금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지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말랐기 때문에 화폐 개혁 시기가 점점 앞당겨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교들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교들이 숨겨놓은 그 돈을 다 수면을 끌어내려고. 끄집어내려고 화폐 개혁했는데 막상 뚝 열었는데 별로 없었죠.
아니 금을 다 샀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려요. 예, 중국 그 분들이 말씀드리는 뭐 사면 금을 사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돈들은 안 나오고 그렇죠. 금만 다 있는 거고 본국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그때는 사실 했는데 그러니까 실패를 했지만 큰 타격은 없었어요. 왜냐면 부동산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면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하는데도 아마 할 거예요. 만약에 금값이 너무 오르겠다 싶으면 달러 사놔도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달러도 안 되죠. 금값이 그러니까 우리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제일 안전 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금을 당연히 먼저 사 놓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또 이쪽으로 넘어왔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예. 그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금을 사놓는데 그 부자들은 그 동네에 집안이 좋은 동네를 찾는데요. 집안이요? 그렇죠. 땅을 파서 금을 묻어야 되는데 집안이 약하면 그 금 무게가 많기 때문에 집안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금을 많이. 아니 상상 초월인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전 그런 세계적으로 얘기들도 많이. 금 보유량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네,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쳐도 미국 가지고 있는 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금 보유량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값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이거를 지지고 볶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영향을 무지하게 받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기침 한 번만 해도 쓰러지는 다른 나라들은 다 쓰러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가 살아야 돼.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사실. 미국 경제 쓰러지면요, 전 세계 경제 다 망하는 거예요. 대공황으로.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기지론 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도 엄청나게 카드 빚들 있잖아요. 미국은 원래 다 뭐를 살 때 다 활부로 사요. 다 론으로 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빚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줬더니 돈을 계속 갖다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넘어가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에 빌려줄 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까보고 나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요. 외환 보유액이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지금 전 세계처럼 뭐 튼튼하게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요, 달러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스와프로 해가지고 지금 해줘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 정부가 지금 계속 돈 갖다 쓰고 4차 충격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국민들 짜내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 이거 쓰러지고 나면은 정말 이거 우리나라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요. 거기다가 화폐가까지 또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쫓아가는 거예요. 100% 쫓아가요. 베네수엘라 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그 언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제정 러시아에서 1조 마르크 있잖아요. 마르크 있잖아요. 독일인가요? 아, 독일이죠, 독일. 네. 1조 마르크가 지금 1조 마르크로 빵 하나 사는 거예요. 빵 하나. 니어커로요, 돈을 1조 마르크를 싣고 갔는데 빵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빵 하나.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래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없는 거예요, 지금. 없죠. 이대로 나가다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전 재산 다 털어도 빵 하나 못 사는 그게 된다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자국 돈 가지고 뭐 하냐면 종이 공예하고 있어요. 종이 공예. 네, 맞아요. 관광객들한테요. 그걸로 그 가방 만들어 가지고 팔고. 네,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콜롬비아도 그렇고요, 지금. 그 베네수엘에서 주소에서 기름 넣으면 칫솔 주면은 그냥 가게예요. 칫솔을 주면 그 정도의 값어치가.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많이 나니까 산유국 1위잖아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랑 틀리게 산유국 1위인데도 수출이 잘 안 돼요. 이게 중질류잖아요. 중질류. 그러니까 경질류가 나와가지고 바로 있어야 되는데 중질류가 나오니까 그 안에서 정유하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경질류가 나와요. 바로 뽑아서 바로 써요. 사우디도.
근데 베네수엘라는 중진류가 나와가지고 정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석유를 바로 뽑아 못 내요. 그리고 버리는 게 거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유국이면서도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정책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게 정말 경제만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저 그냥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목사님 혹시 신학대학 가기 전에 경제학과 아니 저는 경제하고 상관없어요. 경제는 왜 이렇게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경제는 근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경제가 나와요. 성경에 다 경제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 자체가요, 이게 다 경제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때 최고의 부를 누리거든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때 다윗 때는 나라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나라 기초를 세우는 때고요. 솔로몬 때 돼서 그 레반트 일대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 일대 그때 보면요, 그 이집트보다도 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강대국이 솔로몬 때 있었는데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뭐 다 있었잖아요. 그때 통틀어서 그 작은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지중해권에서 1위였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그 시바 여왕도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그 솔로몬 때 에시온게벨 그 홍해에다가 상선을 띄워요. 그때 무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 그 개인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개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조 정도 되는 재산을 솔로몬 때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걸로 이제 성전지 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경제 문제, 예수님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렇죠. 그 개혁한 것도 토지 개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요. 그렇죠.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이요. 그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을 때 풍년 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지. 왜냐면 경제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정말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경제 정책들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망해가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대담 프로그램에 토론하는 거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 어디 한번 보시면요, 다큐멘터리나 어디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말하는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전 때는요,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요,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말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떤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가? 얘기 전혀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자기 양심에 제대로 얘기를 하려니까 못 하겠으니까 그걸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그 또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코앞에 닥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IMF 겪어봤잖아요. IMF 다 겪어보고. IMF도 아니에요. 이게 다음에 오는 거는 IMF하고 견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디폴트 되는 그런 상황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그때 가서 원망하면 뭐합니까? 문재인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그 고통은 다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빚들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퍼펙트 스톰이 진짜 이 나라를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계신 분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그 이제 셀트리온 문제하고 요 공수처장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원래 그 문재인의 계획은 문재인이 K 방역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K 방역, 예.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문재인의 원래 계획은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항체 치료제를 1월까지 개발을 해서 요거를 딱 내놓으면은 K 방역의 꼭지점을 찍는 거가 되는데 미국에서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된 거예요. 예상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아주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지금 백신을 하나도 수입을 안 해놨거든요. 셀트리온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35만 9천 원으로 아주 그냥 사상 최고치로 뛰고, 그래서 서정진이가 겁먹어서 은퇴했을 거라는 게, 왜냐하면 서정진이가 셀트리온의 회장 서정진이가 아마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둘이 합작해서 문재인에게 백신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셀트리온 우리 회사에서 항체 치료제 곧 나온다. 그러면은 K-방역 성공시킬 수 있다. 아마도 이렇게 문재인을 몰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언론인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진이가 겁먹고 은퇴했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이쪽 부분에 아시는 분들의 이제 예상하는 바죠. 이런 상황이고, 이제 공수처장 김진욱 씨 요번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아까 성경 말씀대로 하만의 장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 공수처장에서 엿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민주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겁니다. 힘들다고 보십니까? 예, 그럼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괜히 그냥 뛰어본 거죠. 힘들죠? 예. 어떻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요거를 추진하고는 있다고는 해요, 민주당에서. 얘네들이 막바지 몰리니까 별 온갖 쓰레기 잡동사를 다 꺼내놓는데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요 미국의 부정선거 상황 제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1월 6일 날 연방 상하원 합동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바이든의 선거인단이 306명으로 나왔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 306명 선거인단에 대해서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요거를 인증하느냐 마느냐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공화당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외 10명의 상원 의원, 그리고 하원에서는 150명 정도의 공화당 하원 의원, 이 사람들이 그 306명의 선거인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김이 그날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닥치면은 승산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예. 공화당에서 11명, 상원 11명, 하원 의원 150명. 이거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뭐냐면은 일단 1월 6일 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은 그날 1월 6일 날 워싱턴 DC에 미국의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을 아주 싹 다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한 200만 명, 한 300만 명 이상을 이제 끌어모으려나 봐요. 그래 이제 두 가지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상하원 의원들을. 첫 번째는 그 많은 증거들.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하원 150명 의원들, 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시민들, 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합동으로 압박을 하면은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306명에 대해서 인증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트럼프는 기대하고 있는데, 자, 요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1월 6일 날 그게 안 될 경우, 트럼프의 작전대로 그게 안 되면은 워싱턴 DC에 모인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시민들이 그날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아주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공화당 상원 의원 미치 맥코넬이라는 그 공화당 상원 그 원내대표가 있어요.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커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반대편이거든요. 같은 공화당이지만. 그건 또 목사님. 대통령은. 저는 우선은 그래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그 상원과 하원에서 한 명씩만 반대 의견을 내면은 예, 그 비준안 통과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선거인단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상원이나 하원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내면은 그 우선은 통과가 저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아들었으면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원 하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전체 상원 의원들이 얼마나 그거를 그 의견에 설득이 돼서 따라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 과반수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국에는 다수결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없이 거기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도 화백회로 알고 있는데 상원 하원에서 100% 찬성을 해야지만 그 선거인단을 이제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한 명씩 나와야 되거든요. 반대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예정대로 1월 26일 날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하고 상원에서 부통령 선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 6일까지 기다려서 그걸 한번 보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1월 6일 날 한번 걸어본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1월 6일 날 만약에 이쪽 민주당 쪽에서 혹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다른 이제 뭐 누구를 매수한다든가 또 뭘 이렇게 해서 부정이 드러났다면 그때 혹시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될 시나리오냐면은 자, 공화당 상원 테드 크루즈 외 10명, 그러니까 상원 11명 일단 현재까지, 하원 150명. 자, 이 사람들이 우리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상하원 의원들이 우리는 인정할 거야. 밀어붙여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밀어붙이는 쪽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일단 되는데 요 상하원 요 11명하고 150명이 반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 쪼개지고 그러면 이제 그 상하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펜스 부통령이 나 그래 인정 못해. 이렇게 나오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 다수결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되는 거. 요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펜스 부통령이 좀 저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좀 간간히 들려오긴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 그 펜스 부통령이 나서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펜스 부통령을. 근데 펜스 부통령 측에서는 한 게 내가 나서서 하는 게 법으로 맞는 게 아니라 상하원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상하원에다가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거다. 나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상하원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다에 대한 입장문을 낸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은 상하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부통령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상하원에서 법대로 결정할 수 있게끔 기소에 대한 거에 내가 아니라 번지수가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그리고 꽁무니를 빼고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배신했다. 아직 이렇게 보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막장 아닐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너무.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 그렇게 아주 뜨겁게 지지하고 나서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펜스 부통령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려는 것 같아요. 1월 6일 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상하원 의원들이 얼마나 이거 부정선거가 맞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기울는지, 요거로 펜스 부통령은 지금 보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펜스 부통령이 좀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펜스는 트럼프를 뜨겁게 지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트럼프를 배신한다 요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혹시라도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약속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나 이제 정치 이렇게 책을 뭐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이 청와대나 백악관이요 그렇게 서로 작전을 막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긴밀한 작전을, 생각지도 못하는 작전을 짜고 뭐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못할 것 같다. 생각보다 그렇게 못해요. 통일영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아까도 너무 막장이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그럼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어요? 그럼 계시록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펜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펜스의 입장. 펜스는 다음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잘못하면 그래요? 펜스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가고 싶어요? 그럼요. 다음 대선에 나가고 싶어요. 줄리안이도 나가고 싶어하잖아요. 줄리안이도 나가고 싶어하고요. 그러니까 펜스는 만약에 펜스는 제가 볼 때 아주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트럼프만큼 막 정말 배짱이고 용감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일반 정치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 정치인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고 이 정도 수준인데, 이런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딱 용기 있게 트럼프 편을 들고 지지해 주지는 않고 있다, 그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펜스는. 네. 펜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펜스 부통령에게 기대했던 거는, 이 사람은 임명직 정치 내각 장관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는 동지잖아요. 정치적 동지고 같이 선거운동에서 당선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이러는 게 딱 보이면은 자기 아내 딱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지지하고 아내를 옆에 딱 세워놓고 그 정도 행동을 해.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고요. 펜스 부통령. 그러니까 제가 좀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너무 제가 아쉬운 마음이 많고 좀 그래요. 말로만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고 불법적인 표는 계산되어서 안 돼. 말로만 이러지. 뭐 기자회견을 제대로 했나. 그 제2의 황교안이네. 저는 이제 황교안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펜스의 그릇은 그냥 저 정도구나. 그렇게 용기가 있고 신념으로 가득 찬 정치인은 아니었구나.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범하게 착하게 정치인을 하려는 이 정도 수준의 정치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저는 그냥. 제 댓글에는요, 상원 의원 12명의 성명서를 보면 10일간 의회 차원의 조사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상원에서 12명의 이제 12명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거를 조사위원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테드 크루즈의 10명, 그 11명 그 의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원 의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냐면은 10월 6일 날
그 이제 그 선거인단 인증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10일 동안 요거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부정선거가 맞는지 아닌지 요거를 조사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조사위원회. 그 조사위원회 요거를 꾸려서 10일 동안 조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명서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모르니까. 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마 펜스 부통령이 요거를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펜스 부통령이 그럼 결정은 펜스 부통령이 해야 된다는 건가요? 해야죠. 결정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펜스 부통령이 해야 되는 건가요? 펜스하고 펠로시가 해야죠. 그다음에 상원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쭉 얘기 나오는 게 워낙이요. 이제 미국발 소식도 좌파 성향 있는 애들이 그 음모론을 가지고 계속 지금 퍼나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2월 6일 날을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펜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 얘기했지만 펜시가 조금 간이 적은 애인 것 같아요. 대범하지 못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 눈치 보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두 분.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조금 전에도 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급선무가 문제인데 왜 미 대통령 선거에 가지고 너무 남겨오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사대주의가 아니라 미국 지금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 영향이 크죠.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전 세계적으로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트럼프를 응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인간의 그 손에서는 떠났어요. 미 부정선거. 신의 따름에 아마 되는데 신이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어느 대통령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느 정치인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각오하고 계엄령을 선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손자 병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죠. 거기에다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나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예고 없이 시작하고 예고 없이 끝나고. 좋아요.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해야 되네요. 언제 끝날지. 원래 1시까지 끝마치기로 했는데 오늘 또 늦어졌네요. 원래 토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대표님 목사님 갈수록 재미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시청자들도 점점 더더 늘고 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저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유튜브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제네바 토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좋다고 아이디어도 좋고 참 좋다고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우리 용식 형제님이 다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다고. 아니 모르시고 이제 뭐 있냐고요. 저는 목사님 많이 하고 다 주워 드는 거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새해니까 대해야죠. 한 말씀씩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나요? 먼저 말씀드린 거 아까 전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 나는 뭐 이따가 무슨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번씩 다 뵀어요. 애고 활동하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주예길 선생님께서는 8월 15일 날 청와대 앞까지 가셔가지고 촬영하셨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얼굴이 어디서 뵌 분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그 뒤로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신석월 목사님 동영소에 계셨었어요. 무궁화 TV. 무궁화 TV.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기 옛날에 우리 여기서
한번 식사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생님도 그때 한번 저쪽에서 조신석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거보다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다 주인공이시고 이 부분들을 다 세상에 알리고 계시잖아요. 외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네임덕이 온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항상 이제 이 자리에 두 번째로 왔는데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그리고 여기 유튜버로 오신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분들께서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면 사실 저는 그냥 언론에 속아가지고 그냥 저도 대깨문이 되었을 건데 저를 이제 건져주신 분들이라 감사드리고, 뭐 이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저 이미원 목사님을 뺐습니다. 워낙 우리 가족 같아서 그냥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유,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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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끝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드님, 오늘 우리가